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나토 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 중이죠.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지지율이 또다시 데드크로스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건데, 자, 여론조사 2개 결과가 모두 그렇습니다. 먼저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자, 이 5월 4주만 해도 긍정평가가 54.1%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떨어지더니 2주차에는 48%, 3주차 48%, 4주차에는 47.7까지 부정평가가 올라오고 긍정평가가 떨어집니다. 약 1.1% 정도 부정평가가 더 많아지는 그런 모양새고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조사였습니다. 2,500여 명. 자, 다음 조사인데요. 이거는 6월 27일 1,000명 상대의 조사입니다. 역시 부정평가가 50.4% 더 많고요. 긍정평가가 45.3%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이 부정평가 가운데도 매우 못하고 있다. 지금 극단적인 부정평가가 대단히 높습니다. 42.4%. 자, 뭐 두 개 다 심상치 않은 그런 데드크로스 현상인데, 정권 촌대에도 사실 뭐 허니문 기간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기대가 많고 일단 박수를 쳐주는 일반적인 시기인데 이렇게 지지율 하락세가 갑자기 높아진다? 좀 걱정이 되는 모습인데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빨라도 지금 너무 빠른 거죠. 예, 뭐 어떤 대통령이든 이 임기 초반에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 끝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취임 초반에도 그렇게 높았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이게 빠지는 속도도 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가랑비에 옷 젖었기 때문이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랑비에 옷이 젖어서 이제는 속옷까지 이제 젖어가는 그런 예. 단계까지 지금 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 아직도 이 정도면 뭐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낙관할 상황이 저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예.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큰 틀에서보다 좀 자잘한 사안들 가랑비에 비유하셨는데 이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지지율이 훅훅 떨어진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최일모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네.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예전에 이제 했던 말씀을 들어보면 뭐 네. 지지율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 상황은요, 심각하게 보지 않으시면 제가 볼 때는 더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어떤 이거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무시하고 예를 들면 여론조사 결과 뭐 상관없어, 나는 하던 대로 할 거야 이러면 더 떨어져요. 네. 그럼 만약 이보다 더 떨어진다고 하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국민적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정은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뭐 정책을 하든 네.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국민적 동의를 못 얻어낸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국민들의 생각과 대통령의 행동이나 아니면 정책이 이반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위험하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원래 출발하실 때부터 대통령 취임하고 컨벤션 효과가 약간 있었지만 그것도 예전의 대통령보다는 낮아요. 그렇죠. 거기서 출발했는데 그것도 못 지키는 상황이 되고 데드크로스까지 왔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 6주 한 뭐 60일 정도 되죠. 60일 정도 동안 했던 모든 행동과 정책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네. 그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결국은 이걸 다시 되돌아보고 국민들이 어떤 점에서 실망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잘 살펴서 그 부분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 국정 동력을 얻기 어려워요. 제가 5년 이제 시작입니다. 떨어진 거 올리기 힘들죠. 어려워, 힘들죠. 예. 그러니까 제 말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스타일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순간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의지가 어떻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중책을 맡으셨고 국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등에 업어야 하면 국정 동력이 생긴다는 생각을 네. 하신다면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60일 동안의 그 대통령직 수행 과정에서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더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는 가랑비에 옷 젖은 결과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대통령실의 참모진들이 뭐 이 정도야 뭐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지. 이런 사고가 지금 좀 팽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인사 논란 이제 불거졌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의혹들이 많이 불거지는 속에서도
그냥 임명 강행 다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장관 후보자 중에서 6명 임명 강행을 그냥 해버렸어요.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통과 안 됐는데 6명 정도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하면 절대 숫자 면에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뭐 임기 초반에 6명 정도는 그냥 강행해도 돼. 뭐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첫 개각에서 이 6명이나 임명 강행한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각각 1명씩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명에 불과했어요. 그만큼 첫 개각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별로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미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잖아요. 너무 뭐 남성 위주로 돼 있고 너무 지금 고령자가 많고 청년 뭐 장관이 얘기하더니 아예 없고 여성 네. 뭐 후보자도 없고, 자,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여성 장관 후보자를 또 불쑥 또 이제 지명을 또 했죠.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었나요? 검사들을 이제 여기저기 딱히 적합하지도 않은 직위에까지 다 지금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뭐 심지어 총리 비서실장, 또 뭐 국정원 기조실장 이런 자리까지 지금 다 이제 임명을 강행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좀 비판이 있더라도 그래 뭐 이런 정도 뭐 한두 명 정도 내가 이렇게 강행하더라도 큰 문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씩 둘씩 쌓이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국민들이 이게 불만이 이제 표출돼 나오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게 역시 인사 문제였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 못지않게 사실은 또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여사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사 문제도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사실은 진즉에 제2부속실 만들어서 초기부터 공적 관리를 강화했으면 이런 정도로까지 왔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지난 대선에 뭐 어찌됐건 제2부속실 안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절대 안 만들겠다. 이러면서 이제 뭐 지금 정도로 이렇게 잘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바나 콘텐츠에 있던 직원 한 2명 이렇게 채용해서 뭐 관저팀 만들어서, 제가 보건대는 그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결국은 제2부속실 같은데, 뭐 거기서 잘 운영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의전 실수가 나오는 거죠. 이거 앞으로도 지금 시기면 계속 수정을 못 합니다. 근데 이게 한 건 한 건 단위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뭐 이런 정도 그냥 국민들이 양해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자꾸 작은 건수가 쌓이다 보니 국민들이 이제 불만이 이제 팽배한 거고, 이제 처음에 뭐 옷이 비에 조금씩 적기 시작할 때는 별로 그렇게 체감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그런 단계로까지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매일 도어 스태핑을 하는 거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상당히 혁신적이다, 신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들, 뭐 시위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민변으로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발언들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불편했을 수도 있고,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 말씀하셨지만 의전 실수, 지금 나토 회의에 가서도 뭐 관련돼서 좀 불안불안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또 지난번에 현충원 참배 때 모 대학 교수 같이 간 것도 문제가 크게 됐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 소위 얘기하면 그러니까 초반의 리스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김건희 여사라고 보여집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제2부속실 안 만든다고 공약했으니까 죽어도 이걸 지키겠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공약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약을 시행했는데 그 시행된 공약에 문제점이 발생했다. 고치는 것도 용기예요. 저는 그게 국민을 위해서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약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안 고치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네. 그건 정말 고집이고 아집인 거죠.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그 문제점을 빨리 바로잡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태도를 보면 공약은 죽어도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약이라는 게 완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논란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점점점 축적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이걸 해결하려는 의지를 안 보인다고 하면 국민들 볼 때는 이분이 정말 그 잘못된 부분이라도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집과 아집이 너무 강조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온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공약과 연관돼 있다면 그 공약을 고치고 수정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그것도 저는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빨리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지 못하면 더 큰 리스크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동행하고 있는데 역시 잘못하고 있다, 부정적인 평가가 56.3%, 그중에서도 아주 잘못한다가 무려 41.4%, 다소 잘못한다 14.9%, 잘한다가 36.6인데요. 다소 잘한다 23.3, 13.3. 자, 좀 부정적으로 많이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 이거 역시도 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됐고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당시에도 이제 김정숙 여사 좀 관심을 많이 받았죠. 유쾌한 정숙실에서요. 그랬었죠. 굉장히 그때는 긍정적인 평가들이었는데 물론 뭐 정권 후반기에는 뭐 비판적인 목소리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영부인 퍼스트레이디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여론이 안 좋다는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보면 저는 행보 자체를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 부인을 찾아가서 만났다. 이게 왜 문제가 돼요? 문제 아니에요. 그분들 만나서 조언도 듣고 또 얘기도 듣고 이러면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실시간으로 언론이 보도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만남이 있었으면 그 만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함께 하고 사진 찍어서 갔다 온 뒤에 언론에 공개하면 돼요. 그리고 사진 한 장 예를 들면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이나 대화 나누는 장면 공개하고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다. 이러면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직접 언론사에 직접 가서 뭐 만나는 장면, 문에 들어가는 장면 이런 게 다 카메라에 찍혀서 보도가 돼요. 옷을 뭐 입었느냐부터요. 예, 그런 것까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초창기에는 또 당선인 신분일 때도 그때 그 당시에도 김건희 씨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이거 논란이 더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행사에 가서 그분이 어떤 연설을 했으며 연설의 내용은 뭐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대통령이신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노출도가 더 높아요. 포털에서는. 이런 상황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게 이제 개인의 어떤 홍보, 예전에 모르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이제 코마나 콘텐츠 하시면서 했던 홍보의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부인은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팬클럽이라는 데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공개하는 사진 외에 다른 사진이 또 공개가 돼요. 이런 문제가 국민들 볼 때는 불안한 거예요. 이분이 너무 대통령보다 나서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 활동은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게 너무 홍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생중계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가는 것은 도리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국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용히 내조를 하겠다고 했던 김건희 여사. 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나토 정상회의에 동행해서 참석했고 뭐 최근 개별 일정을 소화한다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퍼스트 레이디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고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유 또 영부인으로서 광폭 행보가 이어질지 아니면 좀 자제를 하고 축소를 할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 내조만 할 것 같지는 않다. 이 국민들이 지금 대략 감을 지금 잡은 거죠. 예. 자, 그럼 공적 활동이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아니 뭐 잘못하더라도 잘한 정도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중간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런 국제 무대에서 외교 무대에서 의전상의 실수는 최소한 없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토 가서도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만들어져서 그쪽에서 공적으로 의전에 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래도 사실은 어쩌다 실수가 발생하기도 그렇죠. 하는데 뭐 그런 거 아예 없이 그냥 사적으로 자기랑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예전에 회사 대표로서 활동할 때처럼 이렇게 옆에서 그냥 보좌를 한다. 이러다 혹시 큰 또 이거 의전상 실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제가 보건대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정말 큰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이제 국민들이 걱정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좀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어쩌면 국정의 그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정책 부분에서는 좀 관여를 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뭐 지금 대통령실에 어찌됐건 뭐 접견실도 만든다 하고
뭐 그런 거 사실은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 안 한다라고 전제하면 굳이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거로 볼 때 아마 그런 것까지 염두에 좀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삐끗 잘못하면 뒷말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특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될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지금 걱정이 이제 더해질 가능성이 지금 없잖아 있어서 좀 우려가 되죠. 네,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맡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나토 행보 이후에 귀국해서 어떻게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종훈 평론가님 고맙습니다.